만약 머릿속에서 방금 단 하나의 질문에라도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게 되었다면 서둘러 넘기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나는 많은 어르신들 역시 바로 이런 아주 사소해 보이는 감각들로부터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하곤 합니다. 가벼운 감기였는데도 기운이 돌아오는데 몇 주나 갈렸어요.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을 그저 나이가 들면 흔한 일이라고 스스로 위로한다는 점입니다. 심한 통증도 없습니다. 열도 없습니다. 당장 응급실에 가야 할 만큼 뚜렷한 증상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많은 분들이 그 신호를 그대로 넘겨버리곤 합니다. 작은 상처인데도 몰라. 생각보다 너무 오래 얇질 않아요. 하지만 최근 수년간 한국의 공중보건 통계에 따르면 예순을 넘긴 사람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최소 한 가지 이상의 장기 기능 저하를 겪고 있으며 특히 신장 기능과 근육량 감소와 관련된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의 위험성은 병이 갑자기 나타난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은 건강을 지키기 위해 올바르게 생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동안에도 그 변화가 조용히 진행된다는 데 있습니다. 요즘은 손에 힘이 잘 안 들어가서 물건을 자꾸 떨어뜨며. 저는 김현우입니다. 내과 분야에서 30년 넘게 일해오면서 저는 중환병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에서 비롯된 잘못된 선택으로 생긴 결과들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몇 년 동안 제가 가장 안타깝게 느끼는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많은 고령자들이 단백질을 적게 먹을수록 신장이 더 건강하다는 믿음 때문에 스스로 자신의 몸을 더 빠르게 약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정기검진 받으러 왔어요. 그때는 아직 걷는 것도 괜찮고 손에 힘도 있었죠. 6개월 전, 그녀는 단지 정기검진을 받기 위해 제 진료실을 찾았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그녀는 걸음걸이가 비교적 안정적이었고, 악수할 때 힘도 있었으며 말소리도 또렷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반년 뒤 다시 내원했을 때, 저는 거의 알아보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얼굴빛은 눈에 띄게 창백해졌고, 양쪽 볼은 꺼져 있었으며, 의자에서 일어날 때는 오랫동안 팔로 몸을 짚어야만 겨우 균형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동네 병원에서 한번 검사했을 때요. 콩팡 수치가 조금 떨어졌다고만 들었어요. 그러자 그녀는 동네 의원에서 한번 검사를 받은 뒤에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곳에서 의사는 신장 수치가 조금 떨어졌다고 말했을 뿐이었습니다. 겁을 주는 말도 없었고 심각한 진단을 내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그녀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먹어야 할지 틀릴까봐 두려웠고 신장이 더 나빠질까봐 걱정됐으며 언젠가는 투석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녀는 스스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동안 꾸준히 먹어오던 고기와 생선, 달걀 같은 음식들을 거의 모두 식단에서 빼버린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도 잔 것 같지가 않고 몸이 너무 거우어요. 처음에 그녀는 자신이 올바른 선택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몸이 서서히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보다 쉽게 피로해졌고 팔다리에 힘이 빠졌으며 밤에는 자주 쥐가 났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몸이 무겁고 개운하지 않아 마치 잠을 전혀 자지 않은 느낌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날은 시장에 다녀오는 것만으로도 한참을 앉아 쉬어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녀는 신장을 쉬게 하려고 먹는 것을 줄인 것스. 이렇게까지 몸을 빠르게 무너뜨릴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예전 검사 결과를 보니 사구체 여과율이 47이었어요. 좋은 수치는 아니지만 그래서 당장 위험한 단계도 아닙니다. 아, 좋은 수치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당장 위험한 단계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문제가 달걀을 먹느냐 마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과하게 반응했다는 데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몸의 단백질이 오랫동안 부족해지면 몸은 다른 선택지가 없어서 스스로의 근육에서 에너지를 끌어다 쓰게 됩니다. 그리고 근육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단순히 힘만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면역계와 순환계, 그리고 신장까지도 함께 영향을 받게 됩니다. 밤에 자다가 종아리에 쥐가 자주 나요.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지만 예순을 넘기면 몸의 근육 생성 능력은 크게 떨어집니다. 젊었을 때와 같은 양을 먹어도 몸이 흡수하는 효율은 훨씬 낮아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두려움 때문에 단백질까지 줄여버리면 근육 감소는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많은 노년층이 큰 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힘이 약해지고
쉽게 넘어지고 쉽게 피로해지며 사소한 문제에서도 회복이 더뎌지는 것입니다. 저는 최정미 씨에게 신장은 혼자서 일하는 기관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신장은 고르게 펌프질되는 혈류에 의존하고 순환을 도와줄 만큼의 근육이 유지되어야 제대로 기능합니다. 근육이 약해지면 신장이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불리한 조건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신장이 아직 어느 정도 처리 능력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단백질을 완전히 끊는 것은 매우 흔한 실수이지만 동시에 매우 위험한 선택이기도 합니다. 시장 다녀오기만 해도 한참을 앉아서 쉬냐 해요. 그녀는 저를 바라보며 아주 솔직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럼 제가 잘못 무서워했던 건가요, 선생님? 저는 그녀가 건강을 지키고 싶어 한 것이 틀린 것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다만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정보를 알지 못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 정보 하나 때문에 한국의 많은 노년층이 같은 함정에 빠지고 있습니다. 신장을 더 무서워할수록 오히려 몸은 더 빠르게 약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최정미 씨에게 설명했던 내용을 그대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저는 노년기에 언제 계란을 먹어도 되는지, 언제 조절이 필요한지, 어떤 수치가 실제로 판단의 기준이 되는지, 그리고 계란을 완전히 끊는 것이 왜 오히려 신장을 더 빨리 나쁘게 만들 수 있는지를 분명히 말씀드릴 것입니다. 또 많은 분들이 해롭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계란보다도 신장에 더 큰 부담을 주는 아주 흔한 습관 하나 더 함께 짚어드리겠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날 때 손으로 오래 버텨야 겨우 일어나요. 이 모든 것은 전혀 복잡하지 않고 극단적으로 음식을 제한할 필요도 없으며 일상생활 속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만약 당신이나 가족이 신장 문제로 체력이 약해진 느낌으로 혹은 몸이 점점 말을 듣지 않는다는 불안으로 고민하고 있다면 이어지는 내용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저 제대로 이해하기만 해도 몸을 충분히 유지하고 힘을 지키며 하루하루를 더 가볍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날 대화를 마친 뒤 최정미 씨는 제게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의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이 오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노년기에 가장 어려운 것은 식습관을 바꾸는 일이 아니라 오랜 세월 깊이 자리 잡은 믿음을 바꾸는 일입니다. 신장이 약하면 깨끗하게 굶어야 한다. 적게 먹을수록 안전하다는 믿음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믿음이 많은 사람들을 자신도 모르게 쇠약한 상태로 몰아넣어 왔습니다. 일주일 뒤 그녀는 다시 진료실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진료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질문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집에 돌아간 뒤부터 자신의 몸을 더 세심하게 살펴보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팔다리 힘만 약해진 것이 아니라 머리도 눈에 띄게 둔해졌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자주 깜빡하고 쉽게 피곤해지며 매일 아침이면 마치 밤새 힘든 일을 한 것처럼 몸이 무겁게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달걀과 고기를 끄는 것과 정말로 관련이 있는지 제게 물었습니다. 저는 인체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몸에 필요한 재료가 부족해지면 반드시 신호를 보냅니다. 피로감, 근력 저하, 불면, 밤에 쥐가 나는 증상 모두 아주 초기의 경고 신호입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들은 격렬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노년층이 이를 무시하거나 나이 탓으로 돌려버립니다. 실제로는 식습관만 조금 조정해도 눈에 띄게 좋아질 수 있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듣지 못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예순을 넘기면 몸은 이전처럼 단백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같은 식사를 해도 젊은 사람은 근육으로 전환할 수 있지만 노년층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신장이 걱정된다는 이유로 섭취량까지 줄이면 실제로 몸에 들어오는 단백질은 더욱 부족해집니다. 그 결과 몸은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 자기 자신의 근육을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매우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자, 이 쌍디링강의 썸몬 매 저는 근육이 줄어드는 것이 단지 걷기 어려워지는 문제만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근육은 에너지를 저장하고 혈당을 조절하며 혈액순환을 돕고 면역 기능에도 영향을 줍니다. 근육이 약해지면 감염에 더 취약해지고 넘어질 위험이 커지며 작은 질병 후에도 회복이 매우 느려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큰 병 때문이 아니라 가벼운 질환 이후 서서히 무너져 갑니다. 그녀는 왜 달걀이 신장에 좋지 않다는 말이 많은지 물었습니다. 저는 달걀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달걀에 대한 이해가 지나치게 단순화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달걀은 매우 완전한 단백질 공급원이지만 신장이 약한 경우 조심해서 처리해야 할 성분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문제는 먹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양과 빈도,
그리고 개인의 상태입니다. 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사람들은 가장 쉬운 선택인 완전한 회피를 택하게 됩니다. 저는 그녀의 검사 결과를 꺼내 처음부터 언급했던 숫자를 가리켰습니다. 45였습니다. 이 수치는 매우 중요한 경계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수준 이상이라면 하루 한 개의 달걀은 부담이 아니라 오히려 근육을 보호하고 쇠약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려움 때문에 완전히 끊어버리면 그 대가는 체력과 향후 자기 돌봄 능력으로 돌아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설명은 처음 들어본다고요. 그동안 먹지 말 것의 목록만 들었지 먹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의학은 금지의 학문이 아니라 균형의 학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엄격함보다 균형이 훨씬 중요합니다. 또한 사람마다 적용이 다르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조정이 많이 필요한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통점은 두려움만으로 단백질을 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모른 채 굶는 것은 잘못 먹는 것보다 더 빠르게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몸이 눈에 띄게 약해진 뒤에야 이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녀가 돌아가기 전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더 많이 먹을 필요가 아니라 더 정확하게 먹으면 된다고요. 억지로 삼키기 힘든 음식을 먹을 필요도 없고 떠도는 말에 맞춰 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몸의 신호를 관찰하고 안정성을 유지하며 두려움에서 비롯된 극단적인 선택만 피하면 됩니다. 노년의 몸은 선한 의도라 해도 갑작스러운 변화는 견디지 못합니다.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섰을 때 걸음은 여전히 느렸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끊임없는 불안 대신 생각하고 판단하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에게 그것은 매우 중요한 신호였습니다. 그녀가 많은 노년층이 빠져있는 위험한 함정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는 신호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진짜 회복의 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대화를 나눈 이후로 최정미 씨는 이전에는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일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매 끼니를 먹은 뒤 자신의 몸 상태를 관찰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언가를 재거나 복잡하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식사가 끝난 뒤 스스로에게 지금 나는 어떤 느낌인가 라고 묻는 정도였습니다. 그녀는 예전에는 식사가 늘 불안한 일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먹고 나면 곧바로 걱정이 앞섰고 방금 또 신장을 조금 더 힘들게 한 것은 아닐까 두려워졌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힘을 유지하려면 연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그 긴장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한 번 더 단 재진료 때 그녀는 처음 다시 달걀을 먹기 시작했을 때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여전히 두려웠다고 했습니다. 달걀을 손에 들 때마다 예전에 들었던 경고들이 머릿속에 떠올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를 놀라게 한 것은 몸이 예상과 달리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속이 더 부룩하지도 않았고 더 피곤해지지도 않았으며 뚜렷한 불편감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아침에 정신이 더 또렷했고 손발 떨림이 줄었으며 밤에 쥐가 나는 횟수도 눈에 띄게 줄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매우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몸에 충분한 단백질, 특히 흡수가 쉬운 단백질이 공급되면 근육 회복 과정이 비록 느리지만 다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노년기에는 근육을 눈에 띄게 늘리는 것보다 더 이상 빠르게 줄어들지 않게 막는 것만으로도 큰 성과입니다. 계속 감소하지 않기만 해도 몸의 부담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그녀는 왜 예전에 채소를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도 몸이 약해졌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채소는 매우 좋지만 채소만으로는 단백질을 완전히 대체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몸이 근육을 유지하려면 특정한 재료가 필요하고 그 재료는 단백질에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부족하면 몸은 이미 가지고 있는 근육에서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채소의 문제가 아니라 식사의 균형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단백질을 충분히 먹는 것만큼이나 올바르게 먹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한 끼의 단백질을 몰아서 먹으면 몸이 처리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고르게 나누어 매번 적당한 양을 먹는 것이 신장에 훨씬 부담이 적습니다. 많은 노년층이 하루 총량만 생각하고 분배 방식은 놓치기 쉽다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그녀는 이를 자연스럽게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는 소량의 달걀을 먹고 점심에는 생선이나 두부를 곁들이며 저녁은 가볍게 먹었습니다. 그렇게 먹으니 식사 후에 예전처럼 배부른 피로감이 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소화기관이 과부하되지 않으면 신장을 포함한 전신의 작동도 훨씬 부드러워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하나, 제가 강조한 것은 조리 방법이었습니다.
많은 노년층이 같은 음식이면 조리법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조리 방식에 따라 몸의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달걀을 너무 오래 익히거나 높은 온도에서 기름에 부치면 소화가 어려워지고 처리기관의 부담이 커집니다. 반대로 반숙으로 삶거나 부드럽게 찌면 소화가 훨씬 쉬워져 위장 기능이 약한 분들에게 특히 도움이 됩니다. 그녀는 웃으며 예전에는 달걀 프라이의 향이 좋아서 즐겨 먹었지만 지금은 몸이 더 가벼워지는 느낌 때문에 조리법을 바꿀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희생이 아니라 현재 삶의 단계에 맞는 선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젊을 때는 몸이 많은 것을 견딜 수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몸에 가장 부담이 적은 길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은 자기관리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먹는 순서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단백질을 먹기 전에 채소를 먼저 먹으라고 권했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정말 필요한지 물었습니다. 저는 채소의 식이섬유가 흡수를 천천히 만들어 신장이 한꺼번에 많은 부담을 지지 않도록 도와준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장이 약한 사람에게 이 속도 조절은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녀는 직접 해본 뒤 식사 후에 몸이 훨씬 덜 무겁다는 것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약 2달 뒤 그녀는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젊어 보인다기보다는 훨씬 안정되어 보였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날 때도 망설임 없이 자연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이제는 혼자 장을 보고 요리를 하면서도 중간에 지칠까 두렵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 변화들은 요란하지 않았지만 그녀 자신에게는 매우 분명한 변화였습니다. 저는 이것이 노년기 건강에서 가장 현실적인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검사 수치를 보기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힘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영양, 특히 단백질이 신장과 근육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제대로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그녀가 진료실을 나설 때 저는 가장 중요한 변화가 이미 일어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식사를 위협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이 이해로 바뀌는 순간 몸은 비로소 스스로 안정되고 회복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제가 최정미 씨를 마지막으로 만난 날은 아주 고요한 아침이었습니다. 그녀는 느리지만 안정된 걸음으로 진료실에 들어왔습니다. 일어나거나 앉을 때마다 보이던 망설임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녀가 미소 지으며 인사했을 때 저는 가장 큰 변화가 검사 수치가 적힌 종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온 그녀의 눈빛 속 자신감에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검사 결과 그녀의 신장 기능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좋아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녀가 두려워했던 것처럼 나빠지지도 않았습니다. 근육량도 유지되어 더 이상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이른을 훌쩍 넘긴 사람에게 이것은 충분히 소중한 결과입니다. 저는 때로는 현재 상태를 지켜내는 것 자체가 의학에서 가장 큰 성공일 수 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먹는 것이 두렵지 않다고 했습니다. 올바르게 먹는다는 것이 신장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장을 지킬 수 있는 힘을 몸에 주는 일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제 식사는 그녀에게 심리적 부담이 아니라 노년의 삶의 리듬에 맞는 평범하고 가벼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저는 건강이란 극단적인 선택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래 유지되는 균형에서 나온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지나친 절제도 필요 없고 복잡한 방법을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자신의 몸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무리하지 않게 꾸준히 돌보는 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녀가 진료실을 나설 때 저는 그녀가 이미 핵심을 이해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신장을 보호한다는 것은 몸을 굶기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영양을 공급하는 일입니다. 두려움이 이해로 바뀌는 순간 노년의 삶은 훨씬 더 안정되고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